교재 358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먼저 정비사업의 흐름을 먼저 보죠. 정비사업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입니다. 자, 여기를 우리는 하나의 도시라 생각하고요. 하나의 도시금 자꾸 얘기했듯이 특별시, 하나의 도시 그러면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일단은 군은 밖으로 뺄게요. 물론 군도 하나의 도시인데 군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안 나옵니다. 주로 여기가 성격이 도시고 얘가 비도시 아닙니까?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 할 때는 제일 먼저 뭐 하냐 그러면, 자, 우리 도시 전체 앞으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 제일 먼저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 도시 정비사업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이에요. 방향.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들어주는데, 이 계획을 보고 우리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지문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기니까 그냥 줄여가지고 뭐라 하냐 그러면 기본계획 그래요. 기본계획. 정확한 표현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줄여가지고 그냥 기본계획합니다. 그럼 이 기본계획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다 정비사업 하겠다, 여기 정비사업 하겠다, 정비사업 하겠다. 나중에 정비사업 하려면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할 때를 미리 정해놓은 게 예정. 그래서 정비예정구역, 이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기본계획이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디까지 나오냐 그러면, 앞으로 어디서 정비사업을 할 거냐, 예정구역이 딱 나와요. 예정구역, 여기서 할 것이다, 여기서 할 것이다. 예정구역을 딱 지정하고, 이제 여기에다 나중에 정비사업 하려면, 실제 정비사업 하려면 여기를 정비구역 지정해야 돼. 이제 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정비구역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만드냐 그러면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 정비계획을 만들고 구역 지정합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언제쯤에 만들 거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같이 나와요. 정비계획이 언제 수립되냐, 그 말은 정비구역 언제 지정되냐,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언제쯤 만든다, 정비구역이 언제쯤 지정된다라는 게 같이 나와요. 방향에서 정비예정구역이 나오고, 이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우리는 2016년, 그렇죠, 내년이니까 2016년이다 그러면, 이제 2016년이 됐어요. 2016년이 되면 이제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법인 내에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법 내에서,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정비사업하자. 몇 세대 할 거냐, 몇 세대, 몇 동, 이게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곧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법에서 정비사업은 누가 한다라고 법에서 시행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정비사업은 누가 한다, 시행자가 정했으니까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서 만듭니다. 사업계획서를 그냥 그대로 사업시행계획서 그래요. 사업시행계획서만 승낙받는다. 이게 사업시행인가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고시하면 사업계획서 승낙이 떨어지면 바로 사업시행 그러면 안 되고, 정비사업을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냐, 여기서 자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안에 누가 있냐, 갑이 있다. 갑이 있다. 갑이 정비사업 할 때 얘가 101동 재건축합시다. 101동 101호 산다. 101동 101호. 101동 101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갑한테 뭘 물어봐야 돼요? 너 나중에 끝난 다음에 분양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끝난 다음에 다시 분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거 먼저 테스트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 분양 받을 거냐 말 거냐. 분양 받겠다. 그러면 여기서 분양 신청 받아요. 분양 신청. 자, 분양 신청해라 그러면 분양 신청. 분양 신청이 끝났습니다. 분양 신청이 끝나면 분양 계획을 만드는데 이 분양 계획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관리 처분 계획 그래요. 분양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 만들어서 인가 받는다. 확정 짓는 거요. 그리고 인가에 딸린다.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고시.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고시 이 말은 분양 계획이 확정됐다 이 얘기인데 이 정확히 표현하면 정비 사업에서는 분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분양은 뭐냐? 분양은 이 분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대가 이렇게 현대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제 아파트 32평짜리 지어가지고 여기서 분양을 하겠다 그러면 자 분양한다. 현대가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면 갑이 여기에서 갑이 내가 분양 받겠습니다. 분양 신청하면 현대가 추첨하고 신청했더니 A가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되면 비로소 얘는 뭐가 있냐 그러면 분양권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우리가 분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을이 있다. 을이 뭐 하냐? 재건축한다. 재건축 하는데 있는 을이 아까 101동 101호에 산다. 101동 101호에 24평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재건축한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얘는 몇 동 받냐? 103동 받았자. 103동 103호를 받았다. 몇 평 받았냐? 32평짜리 받았다. 그럼 이것은 을은 재건축하는 지역에서 이 정비사업하는 지역에서 자기 건물을 내놓고 여기에 가면서 새로운 건물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양받았다. 이거를 분양받았다 이러면 안 되고 자 나는 지금 101동 101호 가지고 있는데 24평 가지고 있는데 공사 끝난 다음에 103동 103호 32평 받기로 했다. 이거는 분양이 아니고 입주입니다. 입주.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입주권. 이거는 분양권이고 이것은 입주권이에요. 분양권, 입주권 다릅니다. 분양은 건설회사가 분양했을 때 내가 신청해서 당첨된 분양권이고 입주는 이 재건축은 을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을이 토지 건물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시행자입니다. 을이 시행자요. 본인이 자기 건물 철거하고 자기 건물에 있던 권리를 갖다가 다시 새로 지은 건물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입주지 분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비사업에서는 이렇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해하기 쉽게 관리처분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물어보면 이해하기 쉽게 분양계획이라고 말을 하지만 원래 분양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났다 이 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났어요 이 말은 아까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있던 갑이 정비 사업할 때 갑이 아까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저 내용 그대로 하면 자 얘가 101동 101호에 있었다. 101동 101호 24평 아파트 있었는데 얘한테 공사 끝난 다음에 어디로 주기로 했냐 103동 주기로 했다. 103호 주기로 했다. 32평 주기로 했다. 이건 우리가 이거를 보고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그러는 것이지 입주 자격이 확정되는 것이지 분양권 확정 이 말 쓰는 건 아니야. 결론 무슨 얘기냐?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으면 비로소 입주 자격이 확정되고 이래야만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래야만 비로소 정비 사업을 시작합니다. 도정법은 순서 찾는 게 시험 순서 찾는 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다고 사업시행 그러면 안 돼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분양신청 받고 분양신청을 통해서 분양계획을 확정 짓고 분양계획 확정되면 비로소 사업시행 해야 되는데 정비사업은 상식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기존 건물 철거하려면 안에 주민들이 있으면 철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기존 건축물을 언제 철거하냐 물어봐. 언제 철거?
언제 철거하냐 그러면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기존 건물은 철거가 됩니다. 사업 시작합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이제 공사 끝났다 그러면 뭘 받냐 그러면 준공인가. 우리 개발법만 해도 준공검사인데 도정법은 준공인가입니다. 준공인가. 준공인가 그러면 이거 도정법에서 쓰는 말을 다 빨리 캐쳐야 돼요. 준공인가가 떨어졌으면 공사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분양계획에서 정해놓은 내용대로 빨리빨리 뭘 해줘야 돼요? 분양 처분해야 돼요. 이제 분양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뭐를 합시다? 분양 처분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101동 101호에 있던 권리를 101동 101호에 있던 권리를 어디로 옮긴다 이렇게 103동 103 이렇게 권리를 옮겨줘야 돼요. 옮겨줘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 뭐라 하냐? 정전 토지 건물에 있던 권리를 분양받은 대지 건물로 옮긴다. 옮긴다가 이전입니다. 옮겼다는 걸 알리겠다. 고시 그럽니다. 이전 고시. 그래서 이전 고시는 분양 처분이라는 뜻이다. 이걸 빨리빨리 캐치 좀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자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어디다 정비사업 할 것이다 미리 예정계획을 정해주고 예정계획 정해주면서 언제쯤에 할 것이다 시기를 정해주고 그 시기가 되면은 비로소 이제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구역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누가 하냐 그러면 시행자가 한다. 그럼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누구냐 그러면 정비사업은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하고 크게 6가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4가지는 조합입니다. 조합. 그러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만드냐 그러면 먼저 추진위원회 만들 추진위원회. 우리가 오늘 도시개발 조합 봤는데 도시개발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없어요. 여기는 추진위원회 있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비로소 조합을 만듭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을 설립했으면 이 조합은 시행입니다. 시행. 조합은 시행자지 시공하는 게 아니에요. 뭐 조합이 벽돌 쌓고 공구를 치고 이거 못 해요. 조합이 설립되면 비로소 누구 들어오냐? 시공자 들어옵니다. 시공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언제 선정한 이런 시험 문제요. 시공자 선정 시기가 언제냐? 조합 설립인가 후에 선정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 이 사이에다 중간 사이라고 많이 떠났는데 중간 사이 뭔가 또 쓰겠다는 얘기요. 뭐가 들었냐 그러면 자 정비사업에 좀 이따 나옵니다. 6가지 정비사업인데 그 중에서 재건축에는 재건축은 특이하게 안전진단이라는 이 절차가 필요해요. 재건축. 그래서 안전진단은 정비사업 중에서 무슨 사업이 하냐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재건축 하려면 자 원래 정상적으로 정비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렇게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아주 소규모 재건축이 있어요.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재건축 할 때는 정비 구역을 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재건축 할 때는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비 구역 지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비 구역 지정을 하려면 이 구역 지정하려면 반드시 뭐 하냐? 정비 계획을 만들어야 돼. 정비 계획을. 구역 지정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 안 하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안 하면 바로 재건축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재건축 할까 말까. 그럼 여기서 이제 자 기본계획에서 제일 먼저 정비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이렇게 2016년 되면 여기다 정비사업 할 것이다 라고 예정구역을 지정해주고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예정구역에 2016년쯤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다 라고 방향 줬는데 2016년도 가가지고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과연 철거하고 다시 할 만큼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과연 건축물이 이거 쓰러지기 일곱 직전이냐 노후 불량하냐 안 하냐.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안전진단.
그래서 재건축은 먼저 안전진단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까 말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까 말까 이 결정하려면 안전진단 해야 돼요. 재건축을 할까 말까 이 결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 해가지고 안전진단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하는 지역에 가서 보면 아파트 단지는 현수막 딱 해가지고 빡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경축 해가지고 안전진단 실시 확정 뭐 안전진단 통과 이 말이 나온 게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을 해야만 재건축한다 만다 결정합니다. 이래서 제일 먼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하나의 도시 전체 앞으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다. 어디서 할 것이다. 기본계획에서 방향 잡고 만약에 그게 재건축이면 먼저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이 통과됐다. 그래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다. 그럼 뭐 합시다. 정비사업 합시다. 먼저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 만든다. 그 말은 곧바로 구역 지정한다 이 얘기고 구역 지정하면 시행자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이 시행자와 여기 있는 이 시공자가 결합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시행자와 시공자 합작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들고 사업계획서 승낙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하니까 분양신청 받고 분양신청을 토대로 분양계획 확정 짓고 분양계획이 확정되면 비로소 사업 시작하고 근데 사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주민들 옮겨놓고 그리고 철거한다. 철거가 사업 시행이죠. 그래서 공사 끝나면 중공인가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 처분한다. 이전고시 한다. 이전고시 끝난 다음에 마지막 청산이 있겠죠. 청산. 등기하고 청산은 이런 절차가 나중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는 순서 안 물어보는 거 중요하지 않고 이게 몇 개냐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인데 이 13개 중에서 13개 아닙니까? 순서가 13개 중에 보통 4개나 5개 뽑아가지고 정비사업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런 문제를 간혹가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 순서 자체가 시험 문제니까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구도시에서는 구도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아니 구도시죠.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데 구도시. 구도시에서 나중에 중개한다 그러면 19번 재개발 재건축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침체돼서 조금만 활성화돼 봐요. 대부분 10군데 9군데는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 서울만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이 수백 군데 지금 예정돼 있는 지역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이 좀 안 되고 있으니까 멈췄을 뿐이지. 근데 그런 데서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저 순서를 모르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몇 번 써가지고 좀 이해해야 돼. 이게 암기의 대성질이 아니고 정비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교재 358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하나씩 봅시다. 먼저 1번 목적, 그 목적은 시험에 안 납니다. 의미 없어요. 2번 용어인데 용어는 대부분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럼 먼저 정비구역인데 정비구역은 필요 없어요. 안 나와요.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중요한데 그냥 마음 편하게 정비사업은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정비사업을 모르면서 도정법 공부한다고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정비사업은 뭡니까? 이거죠. 정비사업은 여기 지금 구도입니까? 구도시 이렇게 구도시. 옛날에 만드는 도시들이 이 특정 지역이 도시가 만들어놓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너무나도 노후불량하고 건축물이 노후불량. 옛날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폭도 좁고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공원도 없고 즉 그런 거 보고 우리가 기반시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건축물은 너무 오래됐고 기반시설은 너무나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구도시의 일부 지역이 도시로서 기능이 상실돼가요. 도시 기능을 잃는다, 상실한다. 그러면 상실된 도시 기능을 뭐 합시다?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기능을 회복하자. 어떻게 하게 되면 기능 회복이 되겠는가? 자,
왜 기능이 상실되냐? 왜 상실되냐? 원인은 건축물이 너무나 노후 불량해서. 그래? 그러면 건축물 갖다 다시 개량하자. 철거하고 다시 하자. 기반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래? 그러면 기반 시설 갖다 정비해주자. 부족하면 보충하자. 그래서 건축물 개량하고 기반 정비해가지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킵시다. 이 사업을 보고 우리가 정비 사업이랍니다. 정비 사업. 그러면 회복하는 이 사업에는 크게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비 사업의 종류를 이 명칭을 좀 빨리빨리 암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무슨 사업이 있냐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주택 재개발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고 세 번째 주택 재건축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고 네 번째가 도시 환경 정비 사업. 크게 네 가지. 이 네 가지 가지고 먼저 사업을 했던 거예요. 일단 네 가지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 아까 저기처럼 정비 구역을 지정하냐 안 하냐. 예, 반드시 지정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합니다. 구역 지정해야 안 해. 이게 시험 문제니까. 재건축은 가장 작은 재건축이 우리 저기 안양 가게 되면 안양 옆에 석수역인데 안양 석수역 가게 되면 아파트 한 동이 있습니다. 아파트 딸랑 한 동이 있는데 이게 몇 세대냐면 22세대인데 22세대 아파트를 재건축해 가지고 26세대 만들었어요. 그래봤자 얘는 한 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 조그만 거 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건축은 이렇게 아주 속이면 딸랑 한 동 짓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재건축은 규모가 크면은 지정하고 규모가 작으면 쉽게 말해서 기준이 300세대 300세대 이상이면 구역 지정하고 미만이면 안 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런 숫자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면적 따지면 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은 이런 게 시험 문제니까 정비구역 지정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알아내요. 네, 그럼 보면서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 정비사업이란 도시 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도로 늘리고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주택 등 건축물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이다. 다만이 중요하죠.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거에 시행하는 재건축을 포함한다.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 데서 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한다.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그게 시험에는 아주 잘 나와요.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뭐냐? 재건축 사업이다. 그러면서 이제 1번 볼게요.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이제 특징을 잡아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금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재개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금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재건축, 기반 시설의 양호화나 노후 불량금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환경은 상업공업적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부도심 등 도시 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자 봐봐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냐 그러면 전국을 갖다가 정비할 때 전국토는 용도지역 따지면 첫 번째 무슨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은 다시 뭐가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두 번째 관리지역, 개, 생, 보. 세 번째 농림. 네 번째 자연환경. 전국입니다. 전국. 이 네 개가 뭐에게? 전국을 정비할 때는 재정비한다 그러면 딱 이렇게 나뉘는 이렇게. 주거, 상업, 공업 재정비하고 그 다음 재정비 나뉘는 거예요. 주거, 상업, 공업 재정비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도정법에 의해서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하면 정비사업을 하고,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하고,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여기도 정비합니다. 정비. 여기 정비할 때는 뭘 하냐 그러면 우리가 국토개혁법 시간에 용도지구 배웠죠. 용도지구 생각납니까? 경미, 보시개, 거치, 방방특 해가지고 거치 뭐가 있어요? 칠학지구. 여기는 칠학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칠학지구 정비사업. 용도지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녹지부터 자연환경에 여기도 주택이 있거든요. 이런 데 있는 데는 전부 다 뭐라고요? 칠학이다. 칠학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 데는 칠학지구 지정해가지고 칠학지구 정비사업을 하는 거고, 주상공은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여기 하겠다 이게 지금. 그러면 정비사업 어디서 한다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구도시, 주거, 상업, 공업 정비사업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구분을 주거환경 이게 지금 봐봐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구분 방법이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 세 가지는 글자 그대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고, 이 네 번째 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주거 환경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얘는 도시환경.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냐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냐 이런다는 거요. 법명칭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에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러면 이제 구분 어때요? 자, 구분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개선인지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도시환경인지 구분 기준은 다시 봅시다. 먼저 세 가지 구분합니다. 세 가지 구분할 때는 뭐로 따지냐 그러면 기반 시설의 상태요. 옛날에는 재개발한다, 뭐 재건축한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철거하고 다시 하면 재건축이고 단독 철거하고 다시 하면 재개발 그러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이 도로가, 공원이, 주차장 이런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의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 극히 열악하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은 기반시설 상태가 열악입니다. 열악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기반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면 재건축입니다. 세 가지 구분 기준은 기반시설이요. 그럼 여기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기반시설이 아니고 용도적. 얘는 주로 어디에서? 얘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기반시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로 어디서 하냐? 상업하고 공업지역에서 하는 게 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환경에서는 정비 기반시설이 극열악하고 재개발은 열악하고 재건축은 양호하고 도시환경은 상업 공업지역이 사는데,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부터 이게 난리쳤냐 그러면 기억으로 2003년입니다. 2003년 정확히 말하면 2003년 6월 달에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2003년 6월 7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가 가장 여기서부터 2003년 6월 이때 기점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이 말만 나오면 자고나면 아파트 가격이 500이 뛰고 한 달 지나면 막 2000이 뛰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가지고 언제까지 올라갔냐 그럼 이게 2008년까지 쭉 올라가다가 약간 소강 상태 사다가 이제 꺼지는데 보면 선이, 자 이게 지금 이게 평행선이다 그러면 2008년까지 멋모르고 계속 올라가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있으면 투자 전부 다 갔을 거예요. 2008년 가가지고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2008년 떨어져가지고 2012년 이때 가게 되면 완전 떨어진 속도가 이게 너무 급하게 떨어져가지고 완전 확 꼬그러지는 거예요. 완전 이 선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잖아요. 쭉 가다가 겨우 지금이 2012년 가고
지금이 2015년 아닙니까? 겨우 지금은 좀 올라와 가지고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상태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 정비구역만 지정되면 좋아서 주민들이 난리가 아니야. 뭔가 바뀐다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처음에 주택가격이 자 2선이 만일에 2선이 1억이었다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갔냐, 이게 3억까지 갔다. 이 시점에서는 너무 좋았죠. 이게 이 시점에서는 내 집 그냥 주고 내 집만 주면은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재개발해가지고 새로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다시 이게 다운이 돼가지고 1억 밑으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내 집 주고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말자고요. 다시 이제 얼마 됐어요? 이게 7천 됐네, 7천. 내 집 주고 난 다음에 내가 아파트 들어가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 도시마다 다르지만 어떤 도시 가게 되면 내 집 주고 1억 있어요. 내 집 주고 1억 8천이 웬 말이냐? 현수막 가서 보게 되면 재개발 하지 말자. 재개발 해결해가지고 내 집 주고 1억 8천이 웬 말이냐? 궁금하면 전화해봐 해가지고 그 도시 전화번호 담당 과 있잖아요. 전화번호 써놔요. 이렇게 좀 심각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사업을 해야 되냐? 말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대상 건축물이 상업이나 공업입니다. 상업이나 공업. 상업, 공업, 상가하고 공장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좀 가진 자들. 여기는 좀 여유가 있는 자들. 재건축은 대부분 그래도 양호하다. 대부분 그래도 아파트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들이요. 재개발은 주로 이제 이 재건축이 주 타겟이 재건축은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이고 물론 연립도 있어요. 근데 재개발은 저는 여기 이제 단독하고 다세대가 줄을 이루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대부분 이게 하늘 아래 1번지 가장 열악한데 단독주택이 있는 데는 다세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죠.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데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정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 뭔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뭐를 보냐 그러면 수익하고 비용, 지출을 봐야 돼요. 이 구조가 나와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반대 구조 나오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비 사업 한다 그러면 수익이라는 게 딸랑 뭐있냐? 수익이라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입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이 수익일 것이고 비용은 뭐가 비용이냐 그러면 두 가지죠. 뭐 해야 되고 기반시설 정비해가지고 건축물 개량하고 비용은 기반시설 정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 건축물 개량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게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얘가 더 커져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시설 쩐다고요? 극히 열어가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정비할 때 100원 들어가고 건축물 개량할 때 100원 들어간다. 아파트 분양대금 얼마다? 150원이다. 처음부터 구조가 많이 나왔어요. 이러니까 이거를 갖다 주민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되냐? 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내용 읽어보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실제로 단독주택이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유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여유가 있는 사람 투자 목적 다 사놓고 세입자에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들한테 하라고 했을 때 주민들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냐? 이거는 애초부터 시장, 군수가 하든가 주택공사 등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 물론 주민들 원하면 할 수 있겠지만 주거환경 사업은 우리 법에서는 공영개발이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한다. 재개발은 그래도 누가 한답니까? 주민이 한다.
여기서 주민은 우리가 소유자야, 소유자. 재건축은 누가 한다? 재건축은 누가 한다? 주민이 한다, 소유자가 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누가 한다? 주민이 한다, 소유자가 한다.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경기가 이만큼 좋았을 때는 주민이 하는데 이거 다운되고 난 상태에서 어떻게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사람들이 계속 할 여력이 있냐 없냐? 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건축은 재건축 여력이 있냐 없냐? 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개발은 여력이 있냐 없냐? 여기가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정비구역 중에서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난리가 아니야. 하지 말라고, 이제 하지 말라고. 옛날 우리가 서울에서 뉴타운 지정하면 좋아서 난리가 아니었는데 지금 뉴타운 사업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 빼고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재개발이 멈춥니다. 재건축은 멈춰 있다가 재건축은 또 다시 강남 잘 나가잖아요. 강남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딱히 맡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사는 도시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관심사는 어디에 있지? 재개발하고 재건축이지. 국민들의 관심사는 국민들이 대부분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지. 뭐가 멈춘다고요? 재개발이 전국에 있는 재개발이 전부 다 멈춰야죠. 전국에 있는 재개발들이 전부 다 멈춥니다. 다 멈추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되냐? 멈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정비구역 해제 안 할 테니까. 차라리 내 집이 낡았지만 나 그냥 편히 살다 죽을 테니까 해제라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이 지역이 건축물 노후 불량하고 기반이 열악해가지고 도시기능을 상실하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를 일단은 정비사업 하자라고 정비구역을 지정했어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하렸더니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는 이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나눈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했던 정비구역을 해제하자고 난리가요. 그러다 보니까 해제해주는 정비구역도 꽤 많이 돼요. 그럼 이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기반시설 노후 불량하고 건축물이 열악해가지고 기능이 상실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회복시켜 보려고 정비구역 지정에 사업을 했더니 정비구역 못하게 하니까 해제하자. 해제했어요. 해제했으면 상실된 도시 기능이 회복이 되냐고. 이게 문제죠. 상실된 도시 기능이 회복은 것하고 점점 침체해가지고 나중에 유령 도시가 되겠죠. 이걸 갖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은 돈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할 수 없다 그러면 국가는 그냥 그걸 그대로 두고 볼 거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는 어떻게 대책을 내실 거냐?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5번이 들어옵니다. 5번이 들어오는데 5번이 뭐가 들어오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됩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돼가지고 5번이 들어가요. 5번이 왜 들어오냐 그러면 5번은 참고로 5번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5번은 뭐 때문에 나오냐 그러면 5번은 2번 때문에 이 재개발이 전부 다 멈춥니다. 재개발이 멈추니까 멈추는 재개발을 전부 다 바꿉니다. 이제 재개발이 멈추면 전부 다 주거환경관리다. 주거환경관리. 그래서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읽어보면 봐요. 주거환경관리는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그러니까 특징이 이제 뭐로 가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러면 물론 여기도 정비구역 지정합니다.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특징은 단독이나 이리 가야 돼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당연히 이 지역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자, 그 지역에다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되면 거기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봐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정비사업이 뭐라고?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게 정비사업이니까 이제 뭐라 하냐 그러면 자, 시민들이 돈이 없어서 기반시설 정비를 못한다 하니까 주민들이 없어서 기반시설 정비를 못한다니까
기반시설 정비는 누가 하냐 그러면 이거는 시장 군수가 하라고요. 시장 군수. 해당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참고로 도정법에서 시장 군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 지자체가 나서서 기반 정비하게 되면 저기 있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계량입니다. 건축물은 이거는 누가 하냐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하라요. 소유자가. 정비사업은 기반 정비하고 건축물 계량 사업이니까 시장 군수가 뭐 할 테니까 도로 정비할 테니까 공원 만들 테니까 주차장 만들 테니까 자기 집은 누가 한다고요? 자기가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파트 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이 너무 노후 불량하면 그것만 따로 하나 따로 본인 것만 따로 돈이 없어 못 하겠는데 시군에서 지원합니다. 비용 지원할 테니까 자기 집은 자기가 하는 게요. 이렇게 해서라도 정비 사업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시행자를 누구나 시행자는 이제 누가 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하든가 안 되면 주택공사를 지정해라. 추진을 갖다가 시장 군수 지자체가 할 테니까 자기 집은 본인들이 알아서 고친다는 얘기요. 이렇게 하다가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섯 번째 뭐가 나오냐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또 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안이 나온 거예요. 정비사에 멈추니까 저 멈췄다 멈춰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갖다가 자 일단은 재개발이 멈추면 주거환경 관리를 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라고요? 분양 대금 얼마인데 150인데 공사비용이 아까 전에 얼마 나는데 공사비용이 이렇게 100원 해가지고 공사비용이 200원 나오면 못 한다. 200원 나오면 이 구조가 나오면 그러면 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저 구조를 개선할 방법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블럭이 이렇게 지금 도로가 이 도로 전부 다 이 선이 전부 다 이게 도로다 이렇게 하나하나 도로다 이게 도로고 도로다. 그럼 이 블럭이만 여기 50가구다, 60가구다, 70가구다, 80가구다, 60, 70, 80, 90 그럴까요? 이거 하게 되면 이게 다 더하면 얼마 될까요? 110에다 200에다 다 더하면 이거 350이네. 350 한 블럭 쫙 350 여기도 쫙 350 여기도 쫙 350 전부 다 똑같다 그러면 이거 셋 다 더하면 얼마면 셋 다 더하면 1050 됩니까? 세대면 1050세대다. 1050대 다 더하면 생각해봐요. 자 여기 있는 한 블럭 50 이 한 블럭 50세대 철거하고 정비 사업한 거고 전체 다 철거해서 동시에 정비 사업하는 거고 어느 게 경쟁력 있겠습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50세대 철거해서 정비 사업하는 거하고 1500세대 철거해서 정비 사업하는 거 어느 게 경쟁력이 있어요? 당연히 이게 있죠.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무조건 대단지가 좋아요. 법에 의해 대단지는 주민 편의시설이 법에서 강제로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단지 손하는 거. 그러니까 50세대보다도 1500세대 하니까 일단은 경쟁력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고 일단은 기간이 오래 갈 것이고 두 번째 이 일대를 다 잡다 보니까 동시에 잡다 보니까 이 1500 다 한다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저기 기반시설 정비를 다 뜯어오치는 거예요. 도로 정비 다 해야지, 공원 다시 해야지, 주차장 다시 해야지. 그런데 이거 하나만 딸랑한다 그러면 기반시설 손대지 말고 안에 있는 건축물만 고치자. 건축물 기반시설은 내비두고 전체를 한다 그러면 도로 늘리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한 블럭만 한다 그러면 그냥 도로 넓히지 말고 그냥 안에 있는 기반시설은 손대지 말고 뭐만 하세요? 주택만 다시 하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가 빠지는 거예요? 얘가 빠진다. 얘가 기반시설 정비하지 마세요. 이 비용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구조가 얘가 되죠. 100원이 되고 자 건축물 계량 얼마 되고 100원 되고 분양 얼마 나오고 150 나오고 수익 구조가 돼야 안 돼요? 된다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가로구역이 즉 가로구역이 가로가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싼 한 블럭을 보리가 가로구역 학교는 시간에 가구 그럽니다. 가구 한 블럭 단위로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 이런 얘기요. 그럼 비용이 안 드니까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오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합니다. 이제 한 블럭만 하니까
정비구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구역에서 여기서는 종전에 있던 가로가 뭐라고요? 도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즉 도로 넓히라고 말 안 할 때 이 얘기입니다. 기반시설 내부들은 얘기요. 종전 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만 개량해가지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것도 누가 합니까? 소유자들이 이렇게 해라. 이러면 하지 않겠냐는 얘기요. 처음에는 4가지 정비 사업 하다가 이 중에서 이제 2번이 멈추다 보니까 대안으로 꺼내는 게 5번, 6번이 나왔다는 얘기요. 그럼 결론적으로 성격 따지면 4번만 이렇게 4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만 결론적으로 뭐고요? 도시환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주거환경. 성격 따지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만 도시환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거환경. 그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구분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핵심 재개발은 이 주거환경 개선은 구역 지정하고 구역 지정하는데 구역 지정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이다. 여기 가로주택은 구역이라는 개념이 없어. 구역 개념이 그 처음부터 뭐라고요? 가로구역 안에서. 그러니까 구역 지정 하나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구역 개념이 아니니까. 개념 자체가 뭐라고? 가로구역에서. 특징 주거환경 개선은 기반시설 극히여라. 재개발은 열하. 재건축은 양호. 도시환경은 상업공업에서. 주거환경 관리는 단독 다세대 밀집한 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이런 특징들을 갖다 시험에 물어보니까 특징들을 빨리빨리 잡아줘야 돼요. 시행되는 나중에 암기할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2번 정비 사업 다시 읽으면 이제 정비 사업의 개념을 정확히 잡아놓고, 자, 정비 사업이 뭐냐? 정비 구역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 구역에서 기반 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가지고 도시 기능 회복 사업이 정비 사업이다. 단 재건축은 구역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면 이제 특징만 잡아야 돼요. 일단은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기반시설은 극히입니다. 극히열악. 그리고 주거환경. 재개발은 열악 주거환경. 재건축은 양호 주거환경. 도시환경은 상업공업 도시환경. 다 읽으면 안 돼. 시간 없으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가로주택 정비는 정전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그런 식으로만 잡으면 돼.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정비사업 6개 모르고 도정법 공부한다는 게 이치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정비사업의 개념 정확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정비 기반시설. 이게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 도정법 앞에다 그냥 정비 써요. 정비 기반시설. 뭐가 있는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등등등. 하나의 도시 좀 전체적으로 큰 시설들이 기반시설이고. 4번 공동 이용시설. 주민이 공동 쓰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단. 개념이 작은 것들. 공원 그러면 개념이 크잖아요. 놀이터 작잖아요. 문제가 이거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정비 기반 시설다 아닌 것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공동 이용이 싹 올라간다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둘이 구분하는 거. 개념이 큰 건가 작은 거 좀 봐주고요. 5번 토지 등 소유자인데 얘는 중요합니다. 중요. 토지 등 소유자 이 개념 모르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절대 중개 들어가면 안 돼요. 100% 사고나.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등 주거환경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하나 빠졌네요. 주거환경 관리도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4가지 씁시다.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 4번째가 주거환경 관리. 그때는 정비기관에 소유한 토지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토지만 건축물만 지상권만 있어도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재건축은 기업 정비기업 안에 정비기관을 소유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포인트가 및입니다. 및. 니은 정비기 아닌 구역에 소유한 대리행정 주택 및입니다. 및 부속토지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토지 소유자.
가로액대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니고 가로구역,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자 보세요. 이제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그러면 다른 데서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토지가 있다. 자 토지가 있고 위에 건축물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있고 위에 건축물이 있다. 토지 소유자 A고 건축물 소유자 B다. 토지 소유자 갑이고 건물 소유자 을이다. 여기서는 뭐 하냐? 여기서는 재개발한다. 재개발. 위는 재개발하고 위는 재개발. 재개발 그러지 말고 아예 두 가지 나눕시다. 얘는 재건축하고 나머지. 재건축하고 나머지가 구분하는 거요. 재건축에서는 자 A는 뭐만 가지고 있다? 땅만. B는 뭐만 가지고 있다? 건물만. 그랬을 때 A는 소유자가 되냐 안 되냐, B는 소유자가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갑은 땅 가지고 있다. 소유자냐 아니냐. 을은 땅 가지고 있다. 소유자냐 아니냐. 재건축은 이렇게 지금 자 건물만 가지고 있는 B 소유자 안 됩니다. 토지 가지고 있는 A 소유자 안 됩니다. 얘들은 소유자가 안 돼요. 자기가 소유권 가지고 있지만 법에서 소유자 인정 안 했죠. 얘는 건물 가져도 소유자고 땅만 가져도 소유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결론은 소유자가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따라서 입주 자격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그런데 투자할 때는 분양 아닙니까? 분양. 조합원을 싸게 받으니까 조합원이 되면 그럼 얘가 입주 자격이 있냐 쉽게 말해서 분양 받을 수 있냐 없냐. 얘는 입주 자격이 없어요. 분양권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요. 입주 자격 분양권이 없어요. 얘들은 토지만 가져도 있고 건물만 가져도 입주 자격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및 그랬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니까 재건축에서 소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어찌해야 돼요?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가져야 동시에. 나머지는 토지만 가져도 건물만 가져도 나머지는 소유자가 되니까 토지만 가져도 분양권 나오고 건물만 가져도 분양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투자할 때는 나머지는 땅만 사도 괜찮고 건물만 사도 괜찮은데 재건축할 때는 땅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는 고사하고 자 소유자가 안 되죠. 소유자가 안 되죠. 얘들은 처음에는 조합 만들기 전까지는 조합 재건축은 조합 만들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 뻔질나게 찾아가가지고 사장님 해가지고 도장 좀 찍어주세요. 조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사업하게 도장 좀 찍어주세요. 못 모르고 찍어줍니다. 빨리 해야지. 빨리 찍어주고 그 상태에서 조합이 딱 탄생되면 시행자들 조합이 딱 탄생되면 그 전까지는 사장님 찾아다니다가 조합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사장님이 아니고 A, B 팔고 나가라. 니들은 소유자가 아니고 뭐다? 그거 팔고 나가세요. 매도 청구입니다. 매도 청구. 조합에서 팔고 나가 그러면 꼼짝없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있다 그러면 해석을 최대한 빨리빨리 해야 돼요. 투자를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여기서 재건축을 안 한다면 재건축을 안 하면 이게 가격이 1억 1억이요. 재개발 안 하면 1억 1억 예를 들어서 재개발한다 1억 1억이요. 재건축한다 뚝 떨어진 거예요. 이제. 재건축한다면 1억짜리가 한 7천 될까요? 이것도 한 7천 될까요? 뚝 떨어지는 거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저거 팔고 나가야 돼.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면 이런 데를 투자하면 안 되겠네? 안 되겠네 하지 말고 얼마에 산다고요? 7천원 사고 이걸 내가 어떤 7천원 사고 어쩌면 되는 거예요? 얘 거를 빨리 어쩐다고요? 7천원 사고 둘 다 내 명의가 되면 나는 얼마에 샀어 이거? 1억 4천 샀지만 실제 가치 얼마 된다고? 2억이 된다고 이제 저런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둘 중 하나를 사가지고 토지만 사든 아니면 다 사든 해가지고 땅만 샀다고 어찌해야 돼요? B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야지. 우리 이러고 따로따로 있으면 어쩐다고? 쫓겨난다고. 어찌해야 된다고? 명의를 합쳐야 된다고. 땅도 공동소유, 건물도 공동소유. 그러면 하나 된다고 하나.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번 토지 등 소유자는 그래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재건축할 때 간혹 저런 땅이 있습니다. 저런 땅이. 자, 6번 보면 주택단지인데 주택단지는 간단해. 주택단지 옆에서 써놔요. 재건축법입니다.
재건축은 어디를 대선하냐? 주택단지 쓰고 옆에다 떴어요. 아파트 단지 그러고. 주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7번 주택공사 등 그러는데 토지공사하고 이 시험 문제가 주택공사 등이란 이런 게 나와요. 도정법에서 주택공사 등이란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더해서 주택공사 등 그럽니다. 등. 그다음 8번 시장군수인데 도정법에서 시장군수란 줄 거나요?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를 갖다가 시장군수라고 합니다. 도정법은 무조건 줄여가지고 쓰는 이게 지금 영어입니다. 영어. 도정법에서 시장군수가 누굽니까 하면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 업무를 보는 자. 이거를 다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법에서 줄여놨다고. 토지공사, 지방공사 다 쓰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주택공사 등. 우리가 재건축에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너무 기니까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줄인다고. 줄인 걸 가지고 풀어가지고 물어봐요. 다음 중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런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도정법 용어까지 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 정비사업의 흐름은 반드시 잡아야 돼요. 정비사업 흐름 잡아줘야 되고 358페이지 정비사업의 개념은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정법 공부를 하려면 그럼 개발법은 그냥 도시개발사업은 쭉 넘어가는데 정비사업은 그냥 정비사업을 안 그러고 항상 정비사업 할 때는 6가지가 동시에 가요. 동시에 6가지. 이게 좀 복잡해 이게.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종류를 빨리 암기해줘야지. 정비사업의 종류가 암기 안 되면 다음 주는 사업에 따라서 소유자가 누군지, 사업에 따라서 시행자 누군지, 방식이 뭔지 전부 다 바뀐다고 이제.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빨리 이 사업을 좀, 이 정비사업의 종류를 암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도정법에서 토지의 소유자는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합격 시험에도 중요하지만 합격 후가 더 문제입니다. 그거 모르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2장 기본계획 이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하는 걸 하고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